그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가면 난 얘기할 것 같아. 시원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그 인성 면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솔직함, 진실성이 어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무는 메인 질문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술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죠. 근데 인성 답변은 그게 참 어려워요.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결국 이제 인성 면접의 핵심은 질문에 대한 답을 면접관이 들었을 때 솔직함이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안 돼요. 중간중간 센스가 있는 답변도 와줘야지 이 친구랑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친구가 2차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 아, 그래요? 그게 고민이라고 이제 네. 서류를 보내줬는데 알겠습니다. 방산업체 쪽이구나. 오, 이걸 했다고? 이건 정말 특이한 건데. 혹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진 않아요. 예, 들어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 인상이 되게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강산 씨는 이 취업 클리닉에 찾아오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취준생 입장으로서 스스로 좀 자기 비판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전문가이신 분께 피드백을 받아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저희 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취지하고도 거의 정확합니다. 네, 맞네요, 그렇죠? 서류 쪽에 대한 게 더 궁금한 게 많으신 거예요? 면접 쪽에 대한 게 더 궁금한 게 많으신 거예요? 사실 서류는 제가 이번에 상반기에 한 15개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상 서류가 된 것은 또 여기 분이고 또- 한 군데? 네, 그리고 2차까지 가는 것도 딱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서류 통과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유. 자소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에 준비하면서 사실 좀 자소서를 거의 처음 써보는 느낌이어가지고 3월부터 썼던 자소서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봐도 너무 와 이거 심각하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H사가 가장 마지막에 지원했던 회사였는데 그때는 다 내려놓고 오케이, 내가 정말 쓰고 싶은 대로 써보자 해서 손으로 일일이 쳐가지고 오타나 이런 것만 딱 정리해서 냈더니 오히려 솔직함을 인정받아서 된 것 같아서 또 이게 기쁘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면접 탈락 이유. 너무 솔직하지 않았나, 너무 좀 개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2차 면접에서 3명이서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요. 다른 두 분의 답변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좀 날 것 그대로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서류 탈락에 대한 거는 이것도 저랑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 면탈도 약간 다른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유익한, 그러니까 뭔가 강산 씨한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학력상부터 볼게요. 일단 재수를 1년 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계공학을 입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졸업을 하신 거고 군대도 그때 갔다 오신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사실은 이 대학교 편입을 하신 거잖아요. 졸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좋은 대학으로 편입을 도전하신 뭐 이유나 계기가 있으세요? 취업을 가장 우선했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 해당 학교에 갔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20년도에 전역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예 항공사에 대한 취업문이 싹 막혔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한 3년, 4년 정도는 지속이 될 텐데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선택지들을 이렇게 좀 골라보니 오케이, 편입을 한번 도전해보자. 사실은 강산 씨의 그런 것들이 좋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은 그대로 유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과를 부전공하신 걸로 돼 있어요. 이제 저도 학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AI라는 그런 이제 점점 더 이것이 활용화되고 AI가 뭐 대체할 수 없는 직군이 무엇이니 인문학이 뭐 필요하다니 이런 얘기가 되게 또 많이 들렸었는데 저는 진짜 궁금해가지고 오케이 해보자 해서 이제 바로 부전공으로나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학과를 부전공하면서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배운 점이 많다라는 과목은 뭐예요? 사실 취업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은 저에게 나름대로 좀 네. 그 마음의 그런 피스를 갖다 준 과목이 네. 불교 철학입니다. 아, 나의 마음가짐 자체를 이제 올바르게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근데 학점은 다소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학점이 사실 제가 첫 학기가 이제 편입이다 보니 3학년 1학기로 이제 입학을 했을 때 나름대로 호기롭게 오케이 나 편입도 했고 자신감 빵빵 해가지고 이제 6전공을 확 전공을 이제 수강 신청을 했다가 호되게 학점을 말아먹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학사경고를 받을 뻔했습니다. 학점이. 그 전에 다녔던 학교와는 너무 공부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양도 달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또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좀 선배들이나 아니면 이제 동기들한테 물어보면서 적정하게 잘 다시 조정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학점을 3.5를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학점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요? 좋아한다라기보다도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상대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분량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주변인들은 실제로 친구들 중에는 이제 뭐 술 한잔 하고 얘기하다가 점점 제가 이제 발화량이 많아지면은 교수님 나왔네 이렇게 막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 대한항공이라는데 인턴 프로그램을 한 2개월 하셨잖아요. 그럼 원래 그 항공 쪽에 좀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24년도에 그 해당 인턴 프로그램이 전례 없는 사례였기 때문에 학사 지원팀 분들이랑 협의를 했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고 합격이 돼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때까지도 보면 항공 엔지니어 쪽이 본인의 어떤 꿈이나 목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공기 도입 송출 SOP 감항당국,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감항 이름이 어려워서 감항 당국이 또 예, 그렇죠. 감항당국 승인 절차를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PM 업무의 가장 핵심이 대관 업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해보셨거든.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공산업기사도 취득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수상을 보면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H사예요. 다른 H사의 국방 데이터 분석 과정을 들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최근에 또 되게 K방산이 뜨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풀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좀 방산 관련 교육과정도 이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 또 이제 뭐 서칭하다 보니까 이제 있길래 지원을 했다가 네, 이렇게 덜컥 돼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항공 엔지니어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경기의 흐름도 많이 타죠. 많이 탑니다. 그래서 항공 쪽만 전념하기보다는 방산 쪽으로 본인의 타깃을 넓힌 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방산 쪽 지원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렌유인에서 방산산업 실무라는 것도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전력화까지도 나오는. 그다음에 가용도 신뢰도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자전에 대한 설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도 보면 방산 쪽하고는 굉장히 적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반상 쪽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제가 봤거든요. 일단 가독성이 약간 아쉽기는 한데 소재나 내용 자체는 저는 잘 풀어간 것 같아요. 1번 주제가 지원 이유하고 본인 보유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MR의 중요성, 이때 이제 편입을 도전한 거, 항공 정비 기술 인턴한 것도 써주셨고, 제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한 게 이거예요. 대관 프로세스 경험한 거.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2번이 이제 직무 핵심 역량이 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MR 사업 PM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현장에서 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필요한 협조를 끌어내서 실행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말은 맞는데 뭔 키워드를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럼 실행하려면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를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숫자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 실적으로 필요한 건 프로젝트 매니징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설득이고
협조를 내서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안 온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했어요.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이제 H사 인재상하고의 연결된 사례를 적어달라는 거잖아요. 담대한 행동력을 선택하신 것은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례를 이제 편입으로 갖고 온 거, 그다음에 인턴, 뭐 그거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력서에 대한 경쟁력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자소서는 잘 썼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서나 현장에 어르신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면접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질문의 의도가 뭐 같아요? 나이 차가 많은 분들과 같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직 문화나 저에게 있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에도 잘 융화될 수 있겠니? 이런 거를 물어보셨던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쉬운 오해와 어려운 이해로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이걸 이제 2차 면접에서도 활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철학적인 문구 같아서. 되게 현장이 아무래도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 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습관화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막 날개 위에 항공기 날개가 보통 한 3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굉장히 높구나. 거기서 그냥 딱 줄 하나 걸고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경각심을 일깨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중요한 게 무슨 그 의미가를 의미구나. 네. 그것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업 선택 이유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기술은 마음의 발현이다.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이 들긴 해요. 어쨌든 1차 면접은 통과하셨잖아. 그렇습니다. 이제 2차 면접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방산업체 중 1등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3명이 다들 우물쭈물하고 답변을 못했나 봐. 네. 좀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럴 때는 그냥 1등 업체를 얘기하면 돼요. 어쨌든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죠? A사가 앞서지만 전문성 측면에서는 H사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H사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반과 기반을 중시하는 저의 성격과 맞다. 근데 하반과 기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PM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건 1차 면접도 나왔던 거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 그냥 무난하다고 볼게요. 근데 본인도 여기 쓰셨잖아. 방산 PM 직무 특유의 납기, 계약, 대관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은 게 아쉽다라고 썼잖아요. 이런 걸 언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똑똑히 기억해놓고 네. 다시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뭐냐. 본인의 가장 특이한 이력을 얘기했잖아요. 부전공으로 철학을 택한 거. 그다음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딥러닝은 있어도 딥싱킹은 없다. AI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작동법과 그리고 뭐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겨 있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AI의 작동 원리를 보면은 좀 딥러닝이라는 단어는 되게 자주 보이지만은 딥싱킹이라는 왜 그런 용어는 없을까? 그럼 기계는 왜 사고를 하지 못할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띵킹이라는 사고하는 것 자체가 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살아감에 있어서 개인이 가진 철학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라는 키워드를 제가 준비를 해갔었습니다. 준비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네, 왜냐하면은 방산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남성 재직자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그렇죠. 이분들이 뭔가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면접관들이 아버지일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임원진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저희에게 피드백 계속 주신 게 자기 자녀분들도 딱 여러분들 또래처럼 취준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 요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울컥이 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기회를 줬잖아요. 그 면접관인 상무님께 역질문을 하셨거든. PM이라는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 상무님께서는 PM이라는 직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2차 면접이라고 그러면 PM 직무에 대한 고민이나 정의는 끝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나름의 정의는 끝났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오랜 기간을 이제 이 업무를 보신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사 씨가 주신 자료를 쭉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짚어드려보고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서류 탈락에 대한 아까 궁금증을 얘기하셨잖아요. 자수서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굉장히 제 문체랑 다른 문체들이었습니다. 어떤 게요? 아무래도 좀 AI 활용을 AI를 활용했으니까 H사 이전 자소서들은 네 이게 그러니까 AI 활용하는 거하고 본인이 솔직하게 쓰신 거하고 사실 뭐 요즘 되게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다구조니 어떤 뭐 프롬프트 튜닝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시도를 해보고 그 중에 좀 괜찮다 싶은 걸로 나름대로 추려서 했더니 아 문체가 너무 AI 티가 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건 맞아요. 네. 저도 강사 씨 의견에 긍정표를 보내고 싶고요. 근데 결국 그 서류라는 거는 자소서를 평가도 하지만 플러스 이력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게 저는 세 가지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약간 아쉽다라는 거예요. 편입에 대한 도전하고 그거를 실행했던 거, 또 성공했던 거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학점이 로하잖아요. 그러면 성적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돼서 점수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서류 탈락의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공백기는 아닌데 고조로 몇 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습니다. 9.5년이죠 거의. 네. 이게 사실은 다른 지원자에 비하면 되게 긴 거거든요. 편입이라는 게 물론 있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도 저는 서류 전형에서는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다른 두 명의 지원자들의 답변은 정석적인 답변을처럼 들렸는데 본인은 특색 있는 답변을 한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 특색이라는 게 특히 면접관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것도 보면 이제 2차 면접이잖아요. 강사 씨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너무 솔직했다. 근데 면접이라는 건 아까 강사 씨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본인 스스로 솔직하게 답변했는데도 아쉬움이 남다라는 거예요? 솔직하지만 좀 정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랑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분량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거? 분량. 너무 제가 좀 발화량이 많았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네.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와야 돼요. 정제된 답변에다가 제가 보면 이것도 다소 실패했고 이것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특히 2차 인성 면접 때문에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철학적 표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엔지니어로 일할 사람, 그렇죠? PM이지만 엔지니어 기반이잖아요. 철학적인 표현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저랑 차이점을 얘기해 볼게요. 이제 본인은 기계공학에다가 철학이라는 인문학을 추가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 10년 전, 15년 전에 되게 유행했어요. 창조 경영이 이슈가 될 때 이공계지만 철학 같은 인문학의 소양을 보태라. 저는 그때도 생각이 달랐어요. 방산업체의 PM으로 일을 한다라고 그러면 기계공학에다가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오히려 이런 지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방산의 PM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믿어지려면 철학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확실히 사실은 이 기계 요즘은 전자 개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없으면 안 들어가죠. 안 되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게 오히려 어필이 되면 더 좋은 거지. 철학이라는 거를 부전공을 한 것도 그런데 그걸 또 면접에서 답변을 통해서까지 철학이라는 거를 강조? 뭐 철학을 부정한 거는 이미 강산 씨의 과거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는 없지. 그걸 없앨 수는 없는데 면접에 가서 철학이라는 쪽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표현을 저는 안 썼으면 싶어요. 그거를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나을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철학이라는 부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배우다 보니까 제가 배운 점을 엔지니어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점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정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조금 의외였어요. 살아감이 있어서 개인이 가진 철학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고민을 했고 하방을 느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 대한 안정감. 물론 그것도 이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하지만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면접 보는 순간이죠. 그럼 왜 면접을 봐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했구나. 방산 PM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뜬금없는 단어 같은 게 뭡니까? 저희 의도는 면접 볼 당시에 인사팀장님의 질문들에서 이 기업에 대한 로열티 이런 거를 자꾸 검증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직업 선택의 이유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계속하면서 내 전문성을 쌓는 거를 좀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러면 뭐 제 피드백이 약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PM 직무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아쉬웠어요. 이건 확실히 기회를 주는 질문이거든. 방산에 피하면 정말 차별화된 직무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일 필요한 역량이 뭐냐 이랬을 때 커뮤니케이션 라고 했지만 그게 좀 두루뭉실한 워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러면 방산 PM이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한 세네 가지를 뽑는다면. 우선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보니 납기를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될 것이고 납기, 그쵸? 그리고 군용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다 보니 성능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성능. 네. 오케이. 사실 이게 조금 더 우선이 됐고 그 세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PM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방산 PM이 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계약부터 생산, 납품, 검수까지를 다 총괄하는 거잖아. 그럼 고객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자 군인이자 장교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이력서 볼 때 얘기했잖아요. 가망당국. 아. 네, 맞습니다. 가망당국? 네. 그게 정말 도움이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학생으로서 경험을 쌓기가 되게 어렵거든. 오히려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무기였는데 그렇죠. 엉뚱한 거를 드리면 술도 잘 마셔요. 오, 맞습니다. 저도 살짝 현직자분들께 여쭤봤었습니다. 저 좀 이쪽 직군을 희망합니다. 하니까 술은 좀 드시나 해서 저 와인 동아리 운영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가면 수술적입니다. 난 얘기할 것 같아.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지. 시원해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너무 강해요. 강선아 씨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대화를 잘해요. 그게 이제 정말 설득이 되는 진정성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점도 있지만 곳곳에 수다쟁이다. 이런 게 와닿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은 아닌데 답변이 길고 말이 많다 보면 정제된 답변이 안 오거든요. 인사팀장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한 번은 7Q에서 중간에 차단했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쓸데없는 답변이 길다라는 거지. 그걸 한 번 지적받았을 때 느끼고 실천을 해줘야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네. 사실은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짧게 답변해도 되는 게 있고 또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해줘야 돼. 경험을 묻거나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항공 쪽에 흔적이 많은데 왜 방산인 우리 회사를 지원해서 이거 들면 나왔죠.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항공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관님이 우려하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산인 H사를 지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첫째, 어떤 이유? 둘째, 어떤 이유? 이렇게 해주면 더 설득력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면접의 형태가 다대 1이냐 또는 다대 다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다대 다를 보게 되면 내가 답변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통 질문이 많이 있고 끝에 이제 개인 질문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답변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면접관 관점에서 보면 3명을 동시에 판단을 하는 거거든. 초반에 승부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다르다라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엉뚱한 포인트로 다른. 그치, 특이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초반에 그거를 나중에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바꿔주는 게 쉽지 않은. 쉽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신경 쓰면 좋겠어요. 나의 솔직한 모습을 씩씩하게만 전달해보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것만 책임하면 돼요. 정제된 절제하는 답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사실 좀 철학적인 게 너무 또 생각이 많다 이런 거는 평소 좀 개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솔직하게 답변을 하려다 보니 너무 이게 다 끌려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제하는 거를 앞으로 제가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하신 저런 전자나 전기 쪽에 대해서 특히나 제가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강의를 들었다 보니까 관련 프로젝트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저런 쪽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대화하면서 참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솔직함을 기반으로 해서 센스 있는 답변을 해달라. 이건데 강사진은 약간 달라요. 솔직함을 기반으로 해서 정제된 답변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정말 매력도가 높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있었던 무기를 못 쓴 건 좀 아쉽네요. 많아요. 쓸 수 있는 무기가. 방산 PM이라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강산 씨한테 조금 쓴소리도 좀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떠세요? 오늘 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뭐 쓴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이제 저는 이렇게 맛은 쓰지만 이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철학적인 편이네. 지금 이거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나 네. 봅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히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피드백이라서 굉장히 뜻깊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렇게 변화되거나 개선된 친구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라는 게 어쨌든 짧으면 2, 30분, 길면 4, 50분 정도 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연극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연습하시고 또 도움되는 영상들을 좀 보시면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기 전과 뭔가 후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새로 깨닫게 된 게 있는지. 오늘 있었던 세 가지 중에 이제 수다쟁이라는 키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주변 피드백으로 많이 들었지만 하도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각이 많아서 말이 많은 건지 아니면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생각이 많은 건지 계산이 먼저인지 답이 먼저인지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일상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아. 이거는 나의 개성이고 뭐 나의 특성이었지 않은데 근데 확실히 이런 채용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업계에 따라서는 좀 묵직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피드백이 제일 가장 와닿았었습니다.